안녕하세요. KT 하이리딩의 KT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토플 리딩의 4가지 구조에 대해서 볼 건데요. 크게 글은 언제나 항상 형식상의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상의 구조가 있어요. 그 두 개를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형식상의 구조를 먼저 얘기해 볼 텐데요. 언제나 항상 우리가 읽는 모든 글은 그 형식이 논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구조, 즉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본론, 그리고 세 번째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토플 라이팅에서 쓰시는 글도 언제나 항상 서론, paragraph first가 되겠죠. 그리고 본론이 body 1, body 2,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paragraph 4까지 해서 4단락을 쓰시죠. 그게 똑같이 리딩에도 적용이 될 텐데요. 보통 서론이 이제 1단락, 우리 리딩 전체 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서론이 1단락, 그리고 쭉 본론이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결론, 이 마지막 단락으로 리딩도 똑같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문제를 내기 위해서 리딩을 쓰는 거기 때문에 ETS가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결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낼 거리가 전혀 없어서 결론은 거의 생략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라 결론이 존재하는 리딩 패세지는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문제는 이 본론들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서론은 언제나 항상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보통 한 60% 정도는 서론이 존재하고 40% 정도의 글은 아예 서론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전체 이 글 본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오늘의 소재가 어떤 아이인지 소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주장하고 근거를 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주제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형식상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할 곳은 이 바디 부분.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굳이 전체적인 글의 주제를 알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지 주제를 알고 보면 조금 더 글이 잘 읽히는 것 뿐이지 전체 글 내용의 이해와 실제 팩트라든지 인퍼라든지 rhetorical purpose라든지 하는 개개별적인 문제들을 푸는 데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내용상 보통 어떤 토픽,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떤 내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함께 볼 텐데요. 이 주제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토픽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주제, 생물학이냐, 천문학이냐 등등의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픽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통 나눠드리는 토픽은 총 9가지이고요. 생물학, 지리학, 예술, 생리학, 자연과학, 해양학, 역사, 심리학, 천문학, 고고학 정도로 저는 나누고 있습니다. 각각의 토픽에 따라서 그 토픽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상의 구조가 정해져 있을 텐데요. 이 내용상의 구조를 먼저 보고 이 각각 9가지의 토픽이 어디에 속하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상의 구조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글 전체에서 2가지를 가지고 대조관계, 끊임없이 비교, 대조하는 구조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문제점, 해결책, 즉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과관계,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때 인과관계는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또 다른 결과, 그 결과에 따른 또 다른 결과, 연쇄적인 인과관계가 언제나 항상 토플 리딩에서는 등장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시간 순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절대 토플에서는 논문이기 때문에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단순한 시간적인 순서에 따른 나열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주장과 증거. theory가 하나 나오고요. 보통 주장이 나온다고 하는 건 내가 실증할 수 없는, 즉 확실하게 이게 사실이야 라고 100% 얘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 즉 증거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나올 텐데요. 이건 다시 두 가지로 주장이 하나 나오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가 나오고 이때 이 근거를 반박하는 주장 2가 나오고 또 근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봤던 9가지의 토픽들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대조관계의 예술이 들어갑니다. 예술은 언제나 항상 그전 사조가 완벽하게 반박되면서 그 이후 사조가 등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음악에 있는 고전파 같은 경우 굉장히 형식을 중요시하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의 반기를 들고 낭만파가 창의적인 가치를 조금 더 강조하는 식으로 두 개가 어떻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화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형식상 특징이라든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해결책은 생물학이라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토픽이 생물학 그리고 역사인데요. 이 생물학에서 거의 99.9% 항상 문제점 해결책을 가지고 글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문제점 해결책은 생물학에 들어갔을 때 어댑테이션이라는 단어로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댑테이션 적응이란 뜻이죠. 사실 우리가 이 단어를 쓰려면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적응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 difficulty. 어려움이 있어야 하고요. 태어났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다. 그럼 환경에 적응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change. 뭔가 내가 만든 변화 혹은 내가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물학적인 특징을 바꾸거나 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지막, survive. 살아남아야 해요. 변화했는데 살아남지 못한 경우에는 어댑테이션 했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문제점과 해결책. 즉 예를 들어서 무슨 풀이 있었는데 그 풀은 사막에 산다. 그래서 문제점 나오겠죠. 물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깊은 뿌리를 길게 생장시켰다. 라고 하는 해결책까지 언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인과관계인데요. 인과관계는 중요한 게 인과관계가 중첩되어서 여러 개가 연쇄작용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역사. 가장 많이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죠. 항상 인과관계가 끈끈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지리학. 특정한 지리적 특징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가 보통 언급됩니다. 그리고 생리학이나 자연과학. 정말 말 그대로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번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관련해서 나오는 경우.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인과관계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환경적 요인, 얘가 효율성은 어떻고, 노동력은 얼마나 들어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서 그게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pros and cons까지도, 그러니까 즉 장단점까지도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theory and evidence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실증하기 힘든 학문들. 예를 들어 심리학,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요. 해양학,
심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아직 연구되지 못했죠. 천문학, 우주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하고요. 고고학. 고고학은 역사와 구분을 지어 주셔야 하는데요. 둘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 역사 같은 경우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 역사라고 하고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걸 고고학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뭐 작가가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나는 이러한 걸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Theory and Evidence가 주로 고고학의 전체 글 전개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럼 예시로 한번 고고학 지문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제목에서 저희 고고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때문에 알 수 있나요? 일단 이 단어는 알고 계셔야 하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고대 도시의 이름입니다. 과거에 멕시칸 지역에 있었던 남미 지방의 어떤 한 도시의 이름이고요. 자주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니까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일단 똑같이 서론 그리고 쭉 본론이 이어지는 거 우리 형식상의 특징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내용상의 특징 봐야죠. 우리 내용상의 특징은 theory, evidence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첫 번째 단락 주제문에 주제가 등장하네요. 기원 후 150년에서 700년 동안 가장 전성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유가 6가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씩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즉 에비던스를 나열해주는 거죠. 하나씩 자세하게. 첫 번째, Natural Disaster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paragraph 3에서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Obsidian Resources 자원이 풍부했다라고 하는 게 paragraph 4에서 자세하게 다시 다뤄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trade route 첫 번째 근거였던 아이가 paragraph 5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특정 토픽마다 정해진 내용상의 구조가 존재하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토픽과 이러한 구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주의사항들을 보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별 구조를 알면 예측하며 글 읽기가 가능하다. 자, 토픽별 구조는 우리 아까 4가지를 봤었죠. 첫 번째가 대조관계, 두 번째 인과관계, 세 번째 problem solving, adaptation이었고요. 네 번째 theory evidence, 주장과 근거 하는 그런 구조 4가지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4가지 구조 중에 내가 오늘 만나게 된 리딩 패시지가 어떤 토픽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목에서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이 제목에서 토픽을 확인하고 오늘 거 바이올로지네? 그러면 오늘 어댑테이션으로 글 내용이 전개되겠구나 라며 예측하면서 글을 읽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예측하면서 글을 읽으시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두 번째, 약한 토픽이 있으시다면 배경 지식을 공부하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배경 지식은 물론 많이 알면 좋겠지만 배경 지식으로 푸는 게 토플이 아니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어휘를 암기하셔야 실제 그게 점수로 연결되고 독해력이 올라가는 거지 나는 많은 지식을 쌓아서 토플을 풀어야겠다라고 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글의 구조라든지 내용,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는 건 크게 정답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를 맞고 틀리는 건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잘 찾고 해석했느냐에 관련된 문제이지 전체 글 내용 이해는 실상 점수를 올리는 데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기본적인 독해력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정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하나씩 여러분들이 짧게 보시고 뭔가 좀 재미도 있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각 토픽별 배경 지시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빠른 토플 졸업을 응원합니다.